우리 눈에 뭐가 자꾸 들어간 느낌이 들고 밖에 나가면 햇볕을 보기가 힘들고 자꾸 눈을 비비게 되신다면 그거 단순한 안구 건조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겪는 불편한 속눈썹 찌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눈썹 찌름은 말 그대로 속눈썹이 안구를 찔러서 각막이나 결막에 상처를 내는 거예요. 이게 심하면 흉터가 남게 되고 난시가 생기거나 시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속눈썹은 눈을 찌를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속눈썹이 엉뚱한 곳에서 자라서 찌르는 경우, 두 번째는 속눈썹이 이렇게 바깥으로 나야 되는데 안쪽으로 휘어져 있어서 눈을 찌르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눈꺼풀 자체가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서 속눈썹이 찌르는 경우입니다. 먼저 속눈썹이 엉뚱한 곳에서 자라서 안구를 찌르는 경우를 디스티키아시스, 이중 속눈썹이라고 부르는데요. 한 줄의 속눈썹이 있고 또 한 줄 더 속눈썹이 자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안꺼풀 구조를 이해해야 됩니다. 눈꺼풀 가장자리, 우리 아이라인 그리는 위치 있잖아요. 이 자리를 니드 마이진, 눈꺼풀 태라고 부르는데 얘를 확대해서 사진으로 같이 보실게요. 눈꺼풀 태 앞판에는 속눈썹이 원래 위치하고 있고 뒷판에는 안구 건조증이 중요한 마이봄샘이 위치하고 있어요. 즉 원래 속눈썹은 눈꺼풀 앞판에 있어야 되는데 얘가 엉뚱하게 뒷판에 마이봄샘에서 자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얘가 바로 이중 속눈썹이에요. 앞쪽에 있어야 할 속눈썹이 뒤쪽에 있으니 당연히 눈을 찌를 수밖에 없겠죠. 치료는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공 눈물이나 윤활제를 사용해서 증상 완화를 시키는 경우가 되겠고 결과적으로 경과한 차리고요. 속눈썹 뽑기 가능은 한데 이게 한 달 만에 매번 뽑아줘야 되거든요. 이 타이밍을 놓치면 오히려 속눈썹이 짧게 되면서 걔가 각막을 더 세게 찌를 수가 있습니다. 속눈썹 찌름이 너무 심해서 각막에 지속적으로 상처가 생기거나 아니면 각막 궤양까지 생기는 경우에는 이렇게 인공 눈물 넣으면서 안약을 넣는 보존 치료보다는 전기분해 소작술이라든지 냉동술로 모낭 자체를 파괴하는 치료를 받아야 돼요. 제모 받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로 속눈썹이 자라는 위치는 이렇게 바깥쪽으로 휘어야 되는데 안쪽으로 휜 경우, 이 경우를 트리키아시스, 천모낭생증이라고 불러요. 이 경우 속눈썹 위치는 정상이기 때문에 자라는 방향만 안쪽으로 자라는 걸 바깥쪽으로 잡아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치료는 방금 말씀드린 이중 속눈썹 치료와 비슷한데요. 제가 자라는 방향만 바꿔주면 된다라고 힌트 드렸죠. 추가로 우리 속눈썹 펌을 하면은 이 치료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속눈썹 펌은 지속 시기가 한두 달이라 일시적으로만 효과가 있고 사실 속눈썹 뽑는 거랑 비슷하죠, 시기가. 그리고 속눈썹 펌은 화학적 약물 사용, 연화제나 중화제로 인해서 각막이나 결막에 화학적 화상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속눈썹 찌르는 게 너무 심해서 각막에 상처가 많은 경우에는 속눈썹 펌보다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분해 소작술이라든지 냉동 치료를 통해서 모낭 자체를 파괴하는 게 훨씬 효과적인 치료예요. 그럼 이게 속눈썹이 안으로 꺾여서 자라고 그게 약간 반곱슬처럼 타고나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보통 타고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타고나지 않고 앞으로 말씀드릴 외상에 있다거나 아니면 뒤트임을 과하게 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눈꺼풀 자체가 안쪽으로 말리면서 눈을 찌를 수 있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지금부터 같이 보실게요. 속눈썹 자체는 이상이 없어요. 눈꺼풀 앞쪽에서 자라는 것도 맞고 그리고 자라는 방향까지 똑같은데 눈꺼풀 가장자리 자체가 안구 안쪽으로 파고드는 안검내반 때문에 속눈썹이 찌를 수가 있거든요. 안검내반은 상안검보다 주로 하안검에서 많이 발생하고요. 우리 안검내반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 선천성, 노인성, 반응성, 견년성으로 나눠집니다. 선천성은 태어날 때부터 눈꺼풀 구조 이상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흔하지 않아요. 노인성은 나이가 들면서 눈꺼풀 근육이 약해져서 얘가 아래쪽으로 잡아주는 근육이 힘을 발휘해야 되는데 약해지면서 얘가 딸려 올라 들어가기 때문에 눈꺼풀이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거고요. 반응성 안검내반은 흉터로 인해서 눈꺼풀이 안쪽으로 말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과한 딥트임이나 밑트임 받거나 아니면 결막 화상을 입으면 결막이 눈꺼풀과 안구를 이어주고 있는데 얘가 쪼그라들어요. 쪼그라들면서 눈꺼풀이 안쪽으로 말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련성 안검내반은 우리 눈 감는 근육이 너무 세게 수축을 하면서 눈꺼풀이 안쪽으로 경련을 일으키면서 말려 들어가는 케이스를 말해요. 치료는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똑같습니다. 인공눈물 넣으면서 경과관찰을 할 수 있겠지만 눈꺼풀 가장자리가 말려 들어가는 이 자체가 속눈썹이 한두 개가 찌르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수십 개가 찌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가 주치료가 되겠어요. 그 근육이 약해지면 계속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렇죠. 원래 눈꺼풀이라는 게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습성이 있는 건가요?
그 습성이 있다라고 표현한 것보다 밸런스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한 습성이에요. 이게 눈꺼풀이 바깥으로 벌려지는 질병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안곤랩은 안쪽으로 말리는 거잖아요. 딱 안구를 감싸 안을 정도로만 겉과 안에 잡아주는 근육의 밸런스 매칭,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바깥으로 가는 거는 속눈썹 펌 바깥으로 하는 것처럼 예쁘게 펴지나요? 아니요, 전혀 아니고 바깥으로 되는 건 지금 제가 이렇게 눈꺼풀 벌리면 약간 떠있죠, 눈꺼풀과 안구 사이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 말하는 거예요. 공기 중에 안구 노출이 굉장히 길어지고 많기 때문에 이건 더 심각한 질병이에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만 다루려고 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를 안과에 데려갔다가 속눈썹이 눈을 찌른대요 라고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속눈썹이 눈을 찌르는 아이들한테서 발생할 수 있는 덧눈꺼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른 이름으로는 가짜 안검내반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가성 안검내반, 가짜 안검내반이구나. 즉 눈꺼풀 구조는 정상인데 다른 원인에 의해서 속눈썹이 찌르는 거구나. 그 이유는 피부랑 근육이 겹치면서 압력을 주거든요. 그래서 속눈썹이 찌르는 방향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로 동양에서 3세 미만 유아에서 흔하게 발생하고 얘가 자동적으로 좋아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6세에서 8세가 되면은 자연혼전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만 인지하면 되겠고, 다만 자연히 좋아지겠지 하면서 안과에 안 오시는 게 아니라 이런 아이들은 각막에 상처가 생기는지 정기적으로 오셔야 되세요. 안심한 경우에는 1년에 한 번만 보라 그래도 되는데 각막에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마다 경과관찰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얘가 성인이 되면서 점점 좋아지는 것을 확인하는 게 메인 치료가 되겠어요. 이렇게 경과관찰을 했는데 6세에서 8세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도 속눈썹이 많이 찌른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데, 수술한다 그러면 부모님들께서 많이 놀라요. 근데 이게 전신 마취하는 게 부담스러운 거지 수술 자체는 부담스러운 게 전혀 아니거든요. 수술 시간은 30분 미만이고 항검을 보면은 주름이가 있잖아요. 거기로 절개 들어가서 피부 얇게 자르고 근육도 조금만 잘라주고 꼬매주면 바로 되는 수술이에요. 크게 걱정하실 건 없겠습니다. 궁금한 게 대부분 일상생활에서는 눈을 비비다가 속눈썹이 뽑혀갖고 딱 눈에 들어가는 경우, 그거는 상처를 많이 내진 않나요? 우리가 눈에 이물감이 들어가면 눈물이 나잖아요. 그 이유가 이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눈물이 많이 나는 거거든요. 보통 눈물로 잘 나와요. 다만 진짜 깊숙이 박힌 분들은 심지어 일주일 지나도 안 나오는 케이스 있습니다. 속눈썹이 원래 있어야 할 위치에 있으면 걔가 염증을 유발을 안 하는데 얘가 뽑혀서 다른 데 들어가면 그것도 이물로 얘가 취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안과에 내원하셔서 직접 빼야 돼요. 이렇게 가시처럼 이렇게 박히나요? 아니면 옆으로 누워서 박히나요? 보통 흰자 안에 파묻혀 있습니다. 이렇게 박혀있는 케이스는 없어요, 거의. 오늘 말씀드렸던 어쩌러보니 총 4가지의 속눈썹 찌르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모든 케이스의 치료는 각막에 심한 상처가 안 났다면 인공눈물 나면서 경과관찰하는 경우고, 만약 심한 상처가 생긴다면 모근을 제거해주는 시술 또는 수술을 받아야 된다가 결론이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